오늘 바디키, 마이핏과 바디키 M에 대해서 강의할 ABO 김여선입니다. 일단 바디키 핏과 바디키 M을 간단히 말하면 나를 죽이는 체지방은 없애고 나를 살리는 근육은 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이핏과 M의 차이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핏은 체지방 감량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M은 근육 증가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목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운동 능력 그리고 고민 부위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핏은 8주간 개인 맞춤형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체지방 감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체지방을 감량하는 거를 매년 여러 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마다 진행을 하는가 보면 비만이 질병과 뺄 수 없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각종 폐질환, 폐기능 저하,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간이라든지 여성에게는 생리불순, 불임까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혈관 관계에서는 굉장히 관련이 많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암들이 전부 다 비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비만이라는 거는 체지방이 많다는 그 상태인데 비만 그 자체로 질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죠.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들보다 3배 이상 높고 특히 하체 비만인 사람보다 복부 비만인 사람들이 그 질병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복부 비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17 가지 사망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대다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체지방을 낮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그래서 식사 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조절하고 내 신체 활동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트라이트의 바디키가 프로그램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매해 매 순간 노력을 하는데도 체중 조절의 성공률은 한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왜 살 그 "살 뺀 사람이 진짜 독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이 그만큼 어렵다는 게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사실 사람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 체중 조절에도 사실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체중 조절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살 빼려면 먹는 걸 무조건 줄여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사실은 다 100% 맞고 100%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8대2 법칙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은 먹는 거를 80% 조절 그러니까 80%는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 거고 초기에는 20%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비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점점 먹는 거는 7, 운동이 3, 나중에는 5대 5로 되고 더 많이 체중 조절을 한 다음에는 어 먹는 것보다는 운동으로 더 많이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먹는 거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먹는 걸 줄이면서 운동을 20% 정도 내가 하던 것보다 높이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이론에 있어서 두 번째는 살찌는 이유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내가 먹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적으면 살이 찌겠죠 당연히. 그래서 섭취량보다 내가 사용하는 양이 많으면 찌는 거고 섭취량보다 내 몸을 움직이는 사용량이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용량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량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대사량입니다. 하루 에너지 소모량 중에 기초 대사량으로 소모되는 게 70%고 나머지 30%가 활동 대사량이죠.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먹는 거에서 30%가 이제 에너지가 대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바디 체크라는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측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측정되어 있는 기초 대사량보다 1.2에서 1.3을 곱하면 그게 나의 사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식습관에서 칼로리를 계산할 때 나오는 거죠. 내가 얼마큼 먹으면 되는지.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에너지 대사가 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그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 에너지의 70%가 기초 대사량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나의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숨만 쉬어도 나의 사용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반드시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보다 20에서 30% 칼로리를 더 섭취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중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기초 대사량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한 20 대, 30 대까지만 해도 기초 대사량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근육량도 많고 활동도 많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초 대사량이 최고점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30 대부터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는데 아니 실제 칼로리 성장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점점 높아지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 에너지 발생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저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디fit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런 실제 칼로리 섭취량에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위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핏은 이 적정의 사이를 메워주는 거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에 우리가 늘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지나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손으로 이제 뭐 갱년기가 된다든지 하면 신체 기능 자체가 저하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초 대사량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기초 대사량이 줄고 또 근육도 줄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살찐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고려해서 열량에 맞는 식단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도한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토마토 300g, 아몬드 열알, 구운 닭가슴살 200g, 오렌지 한 잔 이렇게 하면은 한 끼 식사가 410 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먹는 아주 그냥 깔끔한 한정식 정도. 닭국밥 3분의 2 공기, 순두부찌개 하나, 뭐 야채볶음 하나, 진미채 볶음 한 가지.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또 420 칼로리에서 470 칼로리, 500 칼로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하되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 열량과 영양소 섭취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잘 먹는 것과 많이 먹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혼동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먹으면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먹는 것과 잘 먹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영양소는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은 사실은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는 반드시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의 생성과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없는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라든지 배고픈 다이어트라든지 영양소가 없는 그런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더 독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어트가 끝나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 요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게 그런 부적절한 다이어트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는 없는데 계속 뚱뚱해.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한 거고 내가 먹지 않고 빼는 게 아니라 먹는 걸 바꿔서 다이어트 식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럼 뭘 먹으란 말이야?"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도 사실은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먹는 그 음식이 흡수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러니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오르게 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거를 음식이 가지고 있는 당 지수라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거친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미라든지 떡이라든지 빵 이런 게 먹는 게 아니라 현미를 먹는 거친 음식을 먹는 거고, 과일 주스를 먹는 게 아니라 껍질째 먹는 과일을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섬유질과 함께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가능한 한 육류를 먹으면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나의 식단을 맞춰서 식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서 하면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게 바디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디키는 22년 동안 지속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공이 검증된 안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뉴트라이트에서 이런 바디키 프로그램을 프로모션을 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는 사람들 되게 이제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 1 킬로를 빼더라도 건강하게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맞게 나한테 맞는 목표를 설정해 줘서 개인 맞춤 솔루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디키 마이핏 프로그램의 핵심은 일단 내 몸부터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는지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150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현재 내 체성분에 따라서 딱 맞춘 체지방 감량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ABC 가면은 인바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바지 측정을 해서 나는 지금 체지방을 얼마를 빼야 되는지, 근육은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건강부터 이제 해서 목표별 맞춤 제품을 내가 제공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생활에 완전히 밀착을 해서 나만의 맞춤 운동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내가 뭐 전신에 체지방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하체에 더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 다양한 맞춤 운동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춤 리워드를 주면서 동시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인바디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게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 이렇게 분석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을 이렇게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씻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격근량이 체지방량보다 작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제 체지방 감량을 하고 그다음에 골격근량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C자가 R자가 되고 I자가 이제 골격근량이 많아져서 D자가 되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변하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들겠죠. 근데 이렇게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격근량과 체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바디키 마이핏의 프로그램의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사실 체지방을 빼는 게 되게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정말 고생해서 많이 뺀 것 같은데 많이 뺀 것 같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체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초기에 작은 성공을 반드시 맛봐야 되고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균형을 늘려러 가는데 초기에 작은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5배 정도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공의 골든 타임은 최초 측정과 중간 1차 측정 사이에 성공을 했냐 안 했냐가 되게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된다면 어 성공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보면은 내가 정하는 목표도 있고 또 데일리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앱에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때 수분 관리라든지 식단 기록, 홈트 영상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이 프로그램에 얼마큼 접속을 하고 몰입을 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와 중도 이탈이 또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몰입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체지방 감량할 때 특히나 중요한 거는 골격근량이 증가할수록 체지방 감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높이면서 체지방 감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요요 현상이 줄어든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맞춤별로 목표를 제공하고 개인 맞춤별로 컨설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킴 아이핏이 5월 2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제품들을 보면은 바디키 쉐이크가 4 종류가 들어가고 프로틴 대용량이 하나, 슬림팩이 2 통, 그다음에 유산균이 2 통, 파이버 비츠가 2통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증정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다이어트에는 무조건 필수적 영양소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지키는 단백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육이 손실되는 거는 되게 성공을 의 지표를 봤을 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과 함께 단백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 지수가 낮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드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칼로리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아까 카보비치 플러스가 2통이 들어갔는데 포만감을 주는 체중 조절의 기본 제품이 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파워블록 키토산이라는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제 과도하게 지방을 섭취했을 때 지방의 흡수를 막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과 식이섬유 보충까지 주는 카보더스트라는 제품이 있지만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도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 조절하는 파이브 비치는 일단 17 가지 다양한 과일과 콩고물을 통해서 고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하루에 11g 정도 제공하게 되면서 혈당 상승 억제도 하는 그런 비리 식이섬유가 하루에 1g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당에 있는 이물질 제거, 그러니까 독소 제거까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뱃살 빼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이 들어가고 또 기초 대사량 함량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는 슬림 스마트, 그다음에 프로틴, CLA, WS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슬림 스마트는 뭐냐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이 쌓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제 CLA라는 이 제품은 리놀렌산 함량이 높은 홍화유에서 추출한 CLA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3,000 밀리 하루에 제공이 되었을 때 체지방이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 CLA가 인체 실험을 통해서 기능성이 입증되었는데 하루에 그 3.4 g을 섭취한 분에서 가장 많은 체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작게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3.4 g을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체지방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제품 거기에 딱 맞춰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슬림팩에는 이 CLA와 슬림 스마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키 쉐이크가 들어 있는데 이 제품은 식사 대용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틴, 단백질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용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위딘 슬림 핏은 유산균인데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국내 최초 식물 유래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품 하루에 먹었을 때 체중 감소, 체질량 지수 감소, 피하 지방 면적, 총 지방 면적, 체지방률, 체지방량 이런 것들을 다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확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슬림 핏을 먹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우리 프로모션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더블엑스를 반드시 같이 먹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지 않았을 때보다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었을 때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반드시 종합 영양제 더블엑스를 같이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만 탈출할 때 사실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으면은 허기를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기가 질 때마다 일단 15분 정도 참아 본다. 그리고 음식을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둔다. 그래서 방에 다 넣어 둔다, 간식거리들. 그리고 입에서 음식이 당길 때는 일단은 양치질을 먼저 해 본다. 그리고 허기를 느낄 때 그 감정이 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니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먹고 싶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산책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허기를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껌이나 사탕을 다시 입에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 뺀 자가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프로그램이 바디키 M입니다. 이거는 평생 건강을 위한 근육 중심 맞춤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니죠. 이제는 이 말을 들은 지 되게 오래되셨을 건데 덤벨 경제 들어보셨죠? 그리고 근수저. 네. 이것들이 근육은 꼭 건강이고 건강은 또 새로운 부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부의 중심이 이제 근육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근감소증이 발생하면은 근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감소증에 의해서 낙상 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근력이 줄어든 사람,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들이 낙상 사고가 굉장히 발병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는 성인이 근육량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은 2.7배, 당뇨병은 3.9배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인에 비해서 정상인이 근감소증이면서 비만인 사람들, 그래서 진짜 많겠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가능성이 8.28배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이 암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38%인데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의 생존율은 9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있는 환자들이 그 암 환자들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그만큼 생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치료를 받아낼 힘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면 근육 1kg이 갖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노쇠해져 가지고 1kg가 딱 모자랐을 때 의료비가 엄청 들게 된대요.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의료비가 엄청 드는 걸 말년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선 근육이 안 생겨. 그러니까 4, 50대부터 근육을 막 만들라는 거죠. 보험금 만들듯이. 그래야지 혹시 80대에 확 아파서 이 폐렴 걸려서 2주 동안 누워있다 딱 깼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려면 근육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육 1kg. 그래서 보면 근육 1kg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1,300만 원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도 어르신들이 뭐 수술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걸어서 나가시는데 근육이 없는 분들은 휠체어 타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육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육은 내가 보여지는 그 골격근, 움직이는 골격근뿐만 아니라 심장도 근육이고 내 내장을 움직이게 하는 내장근도 근육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을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혈당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이온의 50%는 근육이 아니다. 근육을 키우거나 근육을 활용하면 당을 잘 이용하게 돼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분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이오카인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피부에 적용되는 마이오카인, 뼈에 적용되는 마이오카인, 뇌에 적용되는 마이오카인, 그다음에 지방에, 췌장에, 간에 이렇게 적용되는 부위마다 인제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오카인의 기능이 그 종류별로 기능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방에도 영향을 끼치고 비만과 당뇨 예방에 끼치는 거죠. 그리고 해마의 크기, 그러니까 뇌의 기억 학습에 영향을 끼치고 심혈관 질환에 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코르티솔 분비라든지 염증 제어, 뼈 형성 이런 모든 것들에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기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감소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봤을 때 각종 통증과 염증이 높아지고 골다공증이나 관절염도 높아지고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도 높아지고 인지 기능, 두뇌 기능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러 이렇게 어 검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기능 때문에 생긴 게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그러니까 연령별로 근육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인제 근육량이 점점 많아지고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30 세를 기점으로 찍고 나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40 세에서 70 세까지는 이거는 10 년마다 8%,
그다음에 70세 이후가 되면은 10년마다 15%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80세 이후가 되면은 나이 30세 때 정점에 비해서 근육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지만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랑 80세 어른의 그 이두박근혜 팔에 있는 이두박근혜 근섬유를 비교했을 때 사실 영유아의 근섬유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어쩌면 근섬유가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거를 노력해서 회복해야 된다. 또 허벅지 근육을 비교했을 때도 보면 그냥 단면을 보면 크기가 비슷합니다. 단면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근육량을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0 대와 70 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근육의 변화는 누구라도 오지만 관리를 한 자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WHO에서 사코페니아라고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2021년에 질병 코드를 부여받아서 이제 질병으로 우리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픽 M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것도 먼저 내 몸부터 일단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몸 상태, 나의 지금 체성분과 근육 상태가 어떤지 그걸 측정을 해서 나에 맞는 목표를 컨설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목표별 맞춤 제품으로 받게 되고 나만의 맞춤 운동, 내가 어디에 언제 어떤 부위에 근육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맞춤 운동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성공했을 때 보상을 받고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을 위한 근육 맞춤 케어로 바디킥 M은 운동과 영양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다 내가 컨설팅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디킥 운동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온라인 운동으로 다른 자세 그룹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운동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운동으로는 스피드 운동으로 그룹 점핑 트램폴린을 받을 수 있고 1:1 맞춤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센트 라이드로 단체로 하는 운동도 같이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킥 M에는 들어가는 제품이 일단은 프로틴이 들어갑니다. 프로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머슬 파워 부스터, 그다음에 아미노 에센셜 아미노 에센셜 네, 이 제품이 2개가 들어가고 오메가 3가 2통, 그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39짜리가 2개가 들어가고 진정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5월 2일 날 출시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당연히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섬유가 사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상이 되었을 때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이 근섬유가 회복되면서 근섬유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 보충이 효과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최대 에너지 소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올리는 게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T가 근육 유지, 그다음에 근육량 증가, 그다음에 지방 축적 억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 오메가 3 역시 운동 후에 근육의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그다음 활성산소 억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3 지방산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 근육량, 그다음에 근육 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노인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에 2g 이상 충분히 보충을 시키면 근육 세포 단백질 합성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를 감소시켜서 이런 근감소증 개선을 하는데 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센셜 아미노는 단백질이 분해되어야지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은 단백질 제품이 아니라 아미노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를 할 때는 보통 2-3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제품은 아미노산은 단백질 채소 단위로 그러니까 먹었을 때 30분 내로 즉각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함께 1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단백질 합성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 그 머슬 파워 부스터는 인제 그 근육량뿐만 아니라
근력을 개선시키는 기능성 원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우리가 키우면서 근육량도 많아지게 하고 근력을 키우면서 이제 우리가 근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도 장이 좋아야지 우리가 흡수도 좋고 하지만 또 그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근육의 합성과 염증 방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밸런스 위드인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바디킴 마이핏과 바디키 M 프로그램 이제 일정을 보면 일단 5월 2 일부터 한정 수량으로 프로그램 프로모션 세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체성분 측정을 해서 내 목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5월 2 일부터 5월 18 일까지 ABC에서 체성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인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인제 나의 목표를 맞추고 목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 일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이제 26 일까지 팀원을 확정을 해서 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20 일부터 26 일까지 일단 1차 바디킹 온 오프 라인 GX 예약.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인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28 일부터 6월 15 일까지 1차 진행이 되고 또 2차 예약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이제 7월 10 일에서 7월 27 일까지 마지막 인제 최종 체성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월 27 일에 마무리가 되고 인제 내가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재도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8월 2 일날 바우처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키 프로그램을 통해서 멋진 또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